캘리포니아주가 유가 급등 시 당국이 검토를 통해 정유업계의 부당한 수익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제안을 미국에서 최초로 통과시켰습니다. LAPD가 지난해 LA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5명의 한인 피해자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은 1명의 살해 용의자가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며 현상금을 걸고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처방전 없이 마약류 해독제 날록손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저렴하고 접근성 높은 판매로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캘리포니아주에 내린 눈과 비의 양이 78조 갤런으로 수영장 1억 1천만 개에 해당하는 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연간 학비가 최대 9만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점점 치솟는 등록금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며 학위 가치 문제까지 제기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첫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정유업계의 가격 조작과 담합을 막기 위한 규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가가 급등할 경우 이를 감시하고 검토해 업계가 폭리를 취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치솟는 기름값과 석유업계의 폭리에 대해 캘리포니아주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오늘 석유업계의 부당한 수익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석유회사들이 유가 급등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을 감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등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Why is it that we're paying at peak $2.61 more per gallon of gasoline than the national average? What is it? When you consider all the fees, all the unique environmental blends, there was still no justification coming from the oil companies. That mystery surcharge remains a mystery.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지난해 가솔린 가격을 비롯한 유가가 급등한 배경에 대해 석유업체들이 일부러 공급량을 조절하면서 가격 상승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을 통해 앞으로 주 당국은 석유업계를 감시할 기관을 설립해 업계의 동향을 분석하고 시장 조작이나 부당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 주 법무부를 통해 기소한다는 방침입니다. 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업은 벌금 등 업계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비싼 기름값에 신음하던 주민들은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 I think it's a great victory for consumers. Price gouge us, and they will have the ability to issue a price gouging penalty when their profits per gallon are too great, and that's what we've been looking for. And in addition, the oil refineries are going to have to report an awful lot of information about when their refineries go down, why their refineries go down. 미국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을 제정한 것은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인데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지 또 앞으로 가솔린 가격 추이는 어떻게 변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 경찰국이 살인사건 보고서를 공개한 가운데 사건의 피해자 5명이 한인으로 나타났습니다. LAPD에 따르면 지난해 LA시 전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총 382건으로 2021년도에 비해 20건가량 줄어들었으며 사건 해결률은 68%에서 75%로 7% 증가했습니다. In 2022, the city of Los Angeles ended with 382 homicides that occurred that year. That's 20 fewer than the 402 that occurred in 2021, a 5% decrease. A new website on LAPD Online, it is our homicide website. That website will have a picture, a name, and a date of occurrence for every homicide that occurred this last year, and going forward will include photographs as families, pursuant to families' wishes, of homicide victims. 경찰이 공개한 피해자 명단에는 한인 61살의 안대환 씨, 56살 이두영 씨, 45살 스캇 리,
70살의 이달근 씨와 81살 김옥자 씨까지 한인 5명이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김옥자 씨의 살해 용의자가 붙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 didn't find the suspect. Yeah, so if it leads to the arrest, then they will give the reward. 경찰은 지난해 8월 2일 우드랜드 힐스 자택에서 방화 용의자의 공격을 받고 숨진 김옥자 씨의 용의자를 아직 검거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며 핵심 제보자에게는 $50,000의 현상금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1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약물과다 복용으로 숨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최초로 마약류 해독제로 알려진 날록손을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공식 승인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에 따르면 약물과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을 막을 수 있는 나르칸을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르칸은 대형 마트와 편의점, 주유소와 온라인 소매점에서 올 여름부터 판매될 예정이며 특히 뉴욕시는 나르칸 자판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로 인해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나르칸은 비상 상황에서 환자들의 코에 스프레이를 삽입한 뒤 플런저를 누르면 대부분 2분에서 3분 사이에 환자를 소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무보험자에 대한 가격 책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캘리포니아주에 내린 눈과 비의 양이 78조 갤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립기상국의 연구진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주 전역에 평균 27.6인치의 비가 내렸으며 적설량까지 감안한다면 총 강수량은 78조 갤런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구진은 78조 갤런의 강수량은 로즈보울을 90만 회, 레이크 타호 호수를 2번 물로 채우는 양과 동일하고 올림픽 규모의 수영장 1억 1,000만 개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올해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에 비해 2배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지진 발생 시 붕괴 위험이 높은 정부 소유의 건물 33채를 발표하고 내진 보강 공사를 추진합니다. LA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발표한 건물 리스트에 따르면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정부 청사 가운데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케네스한 홀을 비롯해 검시국 건물과 공공보건서비스국 등 주요 행정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건물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특히 가장 오래된 건물은 1917년도에 건축된 LA 카운티 USC 메디컬 센터며 대부분의 건물들이 1960년도에서 1970년도에 지어진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건물들의 모서리가 제대로 연결돼 있지 않아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옆으로 건물들이 밀리거나 건물이 지진에 따른 진동을 흡수하지 못해 붕괴된다면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당국은 해당 건물들을 대상으로 콘크리트 내 구조물을 철근으로 보강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수십 채의 건물들을 공사하는 데에는 막대한 예산과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제기했습니다. 워싱턴주의 한 대형 교회가 직원들에게 급여의 10%를 헌금으로 낼 것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워싱턴주에 위치한 대형 교회 철치홈의 직원 레이첼 켈로에 따르면 교회 지도자들이 직원들에게 수입의 10%를 교회에 헌금으로 내는 일명 11조를 강요했고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안 좋은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교회가 직원들에게 성경 구절을 인용해 급여로 11조를 하는 것을 믿음으로 옹호시키고 종교적 의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레이첼이 자동차 사고와 집을 잃는 등 개인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커져 11조를 할 수 없게 되자 교회는 회사와의 방침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고나 심각한 징계 조치를 받을 것이라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레이첼을 비롯해 100여 명의 전 현직 직원들은 교회 운영자와 지도자들이 임금 환급법과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교회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등록금을 또다시 인상하고 있는 가운데 연간 학비가 9만 달러에 육박하자 등록금 가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브라운 대학과 코넬 대학교는 등록금과 기숙사, 식비 등을 포함한 연간 비용이 8만 8천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코넬 대학은 등록금 인상이 지난해에 비해 4.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예일대학교와 펜실베니아대, 컬럼비아대, 다트머스대도 등록금을 포함해 연간 학교 생활을 위해 드는 비용이 8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학 측은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률로 인해 불가피하게 등록금을 인상했고 또 최고 수준의 교직원을 채용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비싸지는 등록금에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비용에 비해 학위가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거나 소득 불평등 문제를 강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올해 하버드대 지원자 수는 작년에 비해 7% 증가했고 치솟는 등록금에도 여전히 아이비리그 대학 지원자 수는 급증해 재정 문제와 상관없이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반응도 제기됐습니다. 최초의 동포 전담 중앙정부기구인 재외동포청에 대한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주 지역 현직 한인 회장들이 재외동포청은 서울에 설립돼야 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주 현직 한인회장협의회는 오는 6월 5일 출범을 앞두고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는 중앙정부를 통한 업무 효율성과 동포들의 방문 편의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면서 서울이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재외동포청을 놓고 인천시, 광주시, 고양, 안산시, 제주 등이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앞서 재외동포재단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70%가 넘는 응답자가 서울이 가장 적합하다고 답했습니다. 재외동포청 소재지는 이번 주 내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메이저리그 MLB가 올해부터 도입할 예정인 피치클록 규정이 경기 시간 단축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SPN에 따르면 MLB 스프링 캠프에서 피치클록 규정을 도입한 결과 경기 시간이 평균 2시간 35분으로 측정돼 기존보다 26분 단축됐다고 전했습니다. 피치클록 규정은 주자가 없을 경우 15초, 주자가 있어도 20초 이내에 투수가 공을 던져야 하는 규정으로 이를 어길 경우 투수에게 볼 1개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타자 역시 피치클록이 끝나기 전 타격 자세를 취해야 하며 규정을 어길 경우 스트라이크 1개가 자동 부여됩니다. 한편 MLB는 프로야구 인기를 높이기 위해 피치클록을 통해 경기 시간을 단축하고 베이스 확대, 경기 중 수비 위치를 조정하는 시프트를 금지하는 등 새 규정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사퇴설이 나왔을 때 대통령실과 본인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는데요.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뀐 겁니다. 후임으로는 조태용 주미대사가 내정됐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사퇴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김성한 실장은 언론에 저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외교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기자들에게 1년 전 안보실 수장을 맡으며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한일 관계를 개선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밝혔는데 이제 그 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돼 떠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자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사의를 오늘 고심 끝에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은 후임 국가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대사를 내정했습니다. 후임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된 조태용 주미대사는 외교부에서 북미국장과 북핵단장,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거친 정통 외교관 출신입니다. 김성한 실장이 하루 만에 전격 사퇴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실장이 국정 운영에 부담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 차례 피력해 고심 끝에 윤 대통령이 수용한 것이라고만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외교안보 라인이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으며 누구의 심기를 건드렸기에 줄줄이 쫓겨나고 있는 것이냐며 대통령실은 경질에 대해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미국 주도로 출범한 민주주의 정상회의 3차 회의를 한국이 주최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성명을 통해 한국의 민주적 제도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등불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공동 성명을 내고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한국이 주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한국의 민주적 제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등불이라며 다음 회의 개최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주도로 출범한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2021년 첫 회의가 열렸고 오늘부터 이틀 동안 120여 개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2차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개막 연설에서 민주주의 강화는 시대적 과제라며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위해 6억 9천만 달러, 약 9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부패 척결, 민주적인 선거 지원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Democracy is hard work. The work of democracy is never finished. It's never laid down and that's it. All you have to do is must be protected constantly. We have to continually renew our commitment. 첫 세션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인류의 자유와 번영을 이끌어온 민주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해서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 세계의 분열을 초래하는 회의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이 민주주의를 도구 삼아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에 선뜻 나선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3차 회의는 이르면 내년 열릴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한미의 연합 상륙 훈련인 쌍용 훈련이 5년 만에 규모를 키워 진행됐습니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관영 매체를 총동원해 맹비난했습니다. 홍희표 기자입니다. 해병대 상륙 장갑차들이 수평선을 따라 모습을 드러냅니다.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던 장갑차들이 동시에 연막을 터뜨리며 육지로 향합니다. 이윽고 장갑차들이 무태 다다르자 해병대 장병들이 뛰어나와 돌격합니다. 세 차례 돌격으로 교두보를 확보하자 경장갑차가 실린 미국 해군 공기부양 상륙정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돌진합니다. 미군 장비가 해안에 내리는 사이 우리 해병대가 엄호하고 있습니다. 적진 침투를 가정한 이번 상륙훈련에는 한미 장병 500명이 참가했습니다. 해안가에 도달한 해군 함정 안에선 K-1 전차가 모습을 드러내고 마리논 헬기와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기를 동원한 공중 지원도 뒤를 이었습니다. 쌍용 훈련으로 불리는 한미연합 상륙훈련이 사단급으로 격상돼 5년 만에 열린 겁니다. 결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응징하겠습니다. This exercise is designed for the combined defens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at's important to us. 쌍용 훈련을 위협으로 간주하는 북한은 관영 매체를 총동원해 비난에 나섰습니다. 더는 수수방관할 수 없는 선제 공격성의 군사 행동임을 대외 선전 매체가 아닌 관영 매체를 통한 직접적인 반응을 내놓은 것은 북한이 대규모 한미 훈련에 대응한 내부 결집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 당시 원전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근거 없는 오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17일 도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가 만났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 대화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또 문재인 전 정권은 이해하는 것을 피해온 것 같다며 지적하며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일본의 설명이 한국에서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인식을 전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이 일본 정부가 좀 더 이해시키는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진의 저장 탱커에 보관하고 있던 오염수를 봄이나 여름쯤부터 바다에 방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근거 없는 오보라고 일축하고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한일 간 정서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과학적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민주당이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의혹 규명이 필요하다며 국정조사 요구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공세라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총체적 참사로 규정한 한일 정상회담과 함께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고 있는 격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일본의 역사 침략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일본 측의 적반하장 태도가 나오는 배경에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굴욕 외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로 압박을 더했습니다. 국정조사 범위에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에 관련한 의혹에 대한 규명, 정상회담에서 독도 위안부 문제 논의 여부,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일본 측의 요구 여부 등이 포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외에도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까지 8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접수된 후 정의당도 특위가 꾸려진다면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될 예정이지만 처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국회의장 주재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여야 협의가 필요한데 국민의힘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쯤 되면 국정조사 중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집권기에 수많은 실정부터 조사할 것이 아니라면 그 쑥스러운 국정조사 요구서는 거두어드리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추진과 함께 상임위별 청문회를 통해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한국의 한 인터넷 블로거가 코인 투자를 강의하고 넉 달 만에 약 4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강사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한 블로그에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외 가상화폐를 거래해 수익을 낼 수 있게 속성으로 교육해주겠다는 겁니다. 수강생은 한 번에 10명에서 20명. 주말마다 인터넷 강의를 진행했는데 이달 중순까지 마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2시간 강의 수강료는 $150, 무조건 코인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넉 달 동안 벌어들인 수입이 $34,000,
우리 돈으로 4,500만 원 가량에 달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강사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현직 교사였습니다. 영리 활동을 할 경우 겸직 신고를 해야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에 충분히 저도 반성을 하고 있고 직무랑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신고를 하지 않았고. 뒤늦게 이 교사는 강의를 중단하고 수강료를 환불해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 교사를 자체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해 주셨던 분이 제기하신 부분들 관련해서 저희 감사팀에서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개인 미디어를 활용해 겸직을 신청한 교사는 539명. 이 가운데 67%는 실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겸직 허가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교육부가 마련한 심사 항목을 보면 하루에 12시간 이상, 자정 이후에도 개인 미디어 활동을 하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학교장의 승인을 거쳐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인 교사의 직업윤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당국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마약 투여 혐의로 입국 직후에 체포된 전두환 씨 손자 전우환 씨가 석방 직후에 곧바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5.18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광주에 도착한 전우환 씨. 생애 처음으로 광주 땅을 밟은 전 씨가 한 건 광주 시민들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늦게 오게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늦게 온 만큼 저의 죄를 알고 반성하고 더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사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도 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천사 같은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의미 있는 기회이고 순간인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숙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취재진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여러 차례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체류하던 전 씨는 유튜브 등을 통해 전 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하고 본인의 마약 투여 사실도 털어놨습니다. 전 씨는 지난 28일 입국과 동시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는데 5.18에 대해 사죄하고 싶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젯밤 석방 직후 곧바로 광주로 향한 겁니다. 전 씨는 오늘 하루 5.18에 대해 공부한 뒤 내일부터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죄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더 각광받은 기술이죠. 3차원 가상현실 메타버스 인기가 빠르게 식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용자가 급격히 줄어든 데다 경기 침체까지 겹치자 메타버스 사업에 뛰어들었던 글로벌 기업들이 잇따라 사업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월트 디즈니는 출범 1년 만에 메타버스 전략 부서를 해체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가상현실 공간에서 아바타와 대화할 수 있는 메타버스 관련 앱 서비스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직원 10,000명을 추가 해고하겠다고 밝힌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도 개발자들 상당수를 구조조정 명단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경찰차에서 운전자가 차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잠시 후 도로를 벗어난 차량은 전봇대를 그대로 들이받고 멈추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경찰차를 훔쳐 달아나던 용의자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뛰어내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80km 정도로 추정되는데 뛰어내릴 때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후지산과 인접한 3개 광역단체가 확정한 피난 계획을 보면 분화 24시간 안에 용암이 덮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주민들은 걸어서 피난 가라고 안내하는데요. 기존 방침대로라면 도로가 막혀서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도보로 바꾼 겁니다. 경사가 심하지 않은 시내에서 용암이 흐르는 속도가 사람이 걷는 정도라고 가정한 결과라고 하고요. 후지산은 언제라도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활화산으로 분류되고 작년부터 후지산 분화가 임박했다는 전문가들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자은행에 정자를 기증해온 네덜란드 남성이 소송을 당했습니다. 아동 인권단체가 40대 남성을 상대로 정자 기증을 중단하고 불임 클리닉에 저장돼 있는 정자도 폐기하라고 소송을 낸 건데요. 근친상간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 남성이 병원 13곳에 정자를 기증했고 최소 550명의 아이가 태어났다는 게 소송을 낸 단체의 주장인데요. 네덜란드에서는 한 명의 남성이 기증한 정자로 25명의 이상의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망치는 야생 돌고래떼를 수십 명의 사람들이 끈질기게 쫓습니다. 하와이 앞바다에서 수영선수 33명이 돌고래를 괴롭히다 경찰에 적발됐는데요. 하와이 근해에서는 돌고래 주변 45m 내에서 수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와이에서 많이 발견되는 스피너 돌고래는 야행성이어서 낮에 사람들이 접근한다면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최근 방울토마토를 먹은 뒤 구토 증세를 보인 사례가 잇따르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 조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를 하거나 메스꺼움을 느꼈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식도가 따갑거나 체한 느낌의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고 응급실까지 갔다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일부 누리꾼은 구토의 원인으로 덜 익은 토마토에 있는 솔라닌 때문일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증세를 일으킨 사람 대부분이 잘 익은 빨간 토마토를 먹었다고 말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의문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식약처 관계자는 덜 익은 토마토를 먹으면 구토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 원인을 단정하긴 이르다며 여러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는 번호판이 뒤에 있기 때문에 주로 차량 앞 번호판만 인식하는 기존 장비로는 신호나 속도 위반을 단속하기 힘들었죠. 올해부터 자동차는 물론 오토바이도 위반 행위가 감지되면 뒷번호판을 촬영한 단속이 시작됩니다. 현재 서울 상봉 지하차도에 설치돼 있는 후면 무인교통 단속 장비 시범 운영이 끝나 올해부터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서울의 다른 지역 5개 지점에도 카메라가 추가 설치되는데요. 누리꾼들은 빨리 전국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반응과 함께 이륜차도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규 위반 오토바이 단속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학생의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이 최근 추진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교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생활기록부 내용으로 학부모와 법정 싸움을 벌인 후기를 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누리꾼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보면 지난해 고3 학생 중 한 명이 수업 시간에 다른 과목 문제집을 풀고 활동 참여도 전혀 안 하는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 그대로 생활기록부에 적었습니다. 결국 학생은 수시지원대학에 모두 떨어졌고 불만을 품은 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결과는 글쓴이의 승소였다는데요. 글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글쓴이 편에 든 누리꾼들은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들과 똑같이 써주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교사로서 좀 더 나은 방향을 지도해 줄 수는 없었냐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최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하늘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고리 형태의 검은 연기가 나타났는데요. 이 장면을 촬영한 다른 영상들이 SNS에 퍼지면서 이 연기의 정체를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우크라이나 내무부 고문이 자신의 SNS에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맑은 하늘에 반지 모양의 검은색 고리 형태 연기가 보이는데 모스크바 북부 지역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8초 분량으로 짧지만 조회수가 660만 회를 넘겼는데요. 검은 연기를 촬영한 다른 영상들도 SNS에 퍼지고 있습니다. 고층 건물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영상에서는 검은 연기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또 연기가 하늘로 서서히 떠오르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일부 누리꾼은 영상이 조작됐다거나 외계에서 온 UFO라고 주장했고 곤충이나 새들이 무리지어 이동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서울 한복판에 나타나 온라인을 들썩이게 했던 얼룩말 세로 기억하시죠? 무사히 구조된 세로와 달리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대만 원숭이 탈출 사건이 전해졌습니다. 원숭이 한 마리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길을 나섭니다. 도심 곳곳에서 목격된 이 원숭이는 대만의 한 동물원에서 탈출한 개코 원숭이인데요. 동물원 밖을 나섰다가 2주 만에 붙잡혔지만 원숭이가 결국 죽은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들의 분노가 커졌습니다. 마취총에 맞고 잡힌 원숭이 몸 여러 군데에서 총상이 발견됐고요. 수색 작업에 투입됐던 한 사냥꾼은 당국 지시로 엽총을 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포획 작업을 벌였던 인물이 다친 원숭이 사진을 찍으며 딸이 친구들에게 원숭이 잡은 아빠 자랑을 하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한 사실이 알려져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부었는데요. 당국은 원숭이 장례를 치르는 사진까지 공개했지만 비난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에서 12살 소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그림을 그렸다가 아버지와 생이별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난해 4월 소녀는 학교 미술 시간에 러시아군 미사일을 그리며 전쟁 반대, 우크라이나의 영광을이라는 글귀를 적어 놓았는데요. 이 그림을 본 교장은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가 진행되며 소녀 아버지 또한 SNS에서 러시아군을 반복적으로 비판한 게 드러났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가택연금, 소녀는 국가가 운영하는 보호시설로 보내졌는데요. 러시아 법원이 최근 아버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재판 당일 아버지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종적을 감춰 다른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소녀는 보육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누리꾼들은 평화를 바란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냐면서 참혹한 전쟁이 가져온 또 하나의 비극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이상으로 3월 29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